예, 그건 뭐 예. 사실관계 좀 김행 저게 장관 있습니다만 후보자가 제가 뭐 주랭랑을 쳐서 설명은 안 김행란됐다. 하겠습니다. 청문회 이틀째 파행. 예.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표현이 중간에 숨어 있으면 주랭랑이다 아니다. 이거 아니 뭐 표현이 명확하게 좀 확인할 수 거칠긴 있습니까? 하지만은 뭐 일단 그 청문회장에서 이석한 거는 뭐 네. 맞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 이 그거에 대해서 진실에 제가 뭐 대한 악유할 필요가 인식과 없다고 이해는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주랭랑 예. 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잠시 예. 뭐 인청을 본인이 스스로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장관 후보자로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방통위와 방심이 갑자기 가짜뉴스 운운하면서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드신 것들은 저도 이것을 가짜 진실의 뉴스라고 보강이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봅니다만은 네. 예를 들면 뉴스타파 명확하게 보도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100% 자, 순 유동규 진짜 씨 가짜 뉴스 428억 아니겠습니까? 약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 자금이라고 했는데 다음 공소장에 빠졌습니다. 428억 약정 혐의. 이런 게 명확한 가짜 뉴스죠. 그건 근거가 저는 없지 뭐 않습니까? 이거 그건 근데 이 내용을 제가 기사가 확인하지 못하기 검찰에 때문에. 의해서 피사시 공표가 됐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거가 없는 기사에 대해서 그러면 처벌하실 겁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기사들 앞으로 모든 이 근거 없는 뭐 피사시 공표로 지금 이 대변되는 언론의 조작 혹은 언론에서 피사시 공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응단해서 모든 언론사의 사실상 징벌적 보상에 준하는 처벌하실 겁니까? 가짜 뉴스? 제가 보기엔 엄청 많습니다. 이거 아니, 찾을 게 제가 시작하면. 좀 설명할 시간이 좀 더 네,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설명을 드리겠는데 가짜 뉴스도 이를테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 사실처럼 자기 정치적 상업적 이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뉴스들은 너무나 자명하게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할 필요 없죠. 이런 경우는 네. 가짜 뉴스 제가 이 여부를 아직 말씀 한 분명할 말씀만 수가 없다고 드릴게요. 봅니다.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가짜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했나?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이라도 해서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 네. 라고 박대출 현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께서 2019년 8월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인청 때. 방송 정확하게 이걸 좀 제가 요 한마디만 읽겠습니다. 방송법 제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헌법에 준하는 방송 그거 당연하니까 가짜 뉴스는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기본권과 어떤 여러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가지고 무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저희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오늘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공방이 뜨거웠는데 특히 범정부적인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두고서는 관련 상임위마다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 찍어 옥죄려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 탄압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 현장에서는. 대응의 시급성에 비춰볼 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적극 행정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행정은요, 법이 먼저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게 독재적 발상이고 아닙니다. 위법적 행위인 거예요. 여당은 가짜뉴스가 선거나 재난 상황에서 유포될 경우 불러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불가피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공범입니다. 이 바로잡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공작을 자행한 중대 범죄를 그저 연예부 가십 기사 정도로 적당히 넘어간다면 이야말로 방통위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같은 인터넷 언론의 보도를 심의하거나 시정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다던 내부 보고서를 일주일 만에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묻는 추궁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검토 보고서가 나왔는데 위원장이 무슨 근거로 20일의 검토 보고서를 채택해서 그것으로 실행을 하셨냐고요. 갈수록 인터넷 언론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심의 대상에 삼아야 되지 않겠나는 제 의견에 따라서 두 번째 의견을 채택한 겁니다. 반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방심위 실무진은 독립심의기구로서 방심위의 심의 결정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과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을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면전에서 반박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위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그동안 심의하지 않았던 기준과 원칙들이 바뀌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 산하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가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성을 지시한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손아래입니다.